자, 공유 경제. 어쩌면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이걸 이용하셨을지 몰라요. 이게 우리 삶, 또 여행하고 일하는 방식을 정말 뿌리부터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유 경제의 빛과 그림자, 그 약속과 위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안 쓸 때 남는 걸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이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질문에서 공유 경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자동차나 빈방 같은 것들의 잠재력을 스마트폰, 앱 같은 걸로 확 깨워서 필요한 사람들을 바로바로 연결해 주는 거죠.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에요. 처음에 공유 경제가 딱 나타났을 때 이건 그냥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는 어떤 거대한 비전, 세 가지 핵심적인 약속을 들고 나왔죠. 한번 보세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놀고 있는 자산으로 돈을 벌어서 좋고, 쓰는 사람은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사람들끼리 직접 만나니까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물건을 새로 만들 필요가 줄어드니 환경에도 좋고, 와, 이건 모두에게 이득인 윈윈윈 전략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약속 사람들한테 제대로 먹혔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공유 경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죠. 아, 이거 훨씬 싸네?가 86%, 진짜 편하다가 83%.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웃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야?가 78%, 지구를 위하는 일 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도 76%나 됐다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인식이 엄청난 에너지가 돼서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했던 작은 스타트업들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세계적인 거물이 됐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우버죠. 회사가 세워진 지 불과 6년 만에 기업 가치가 무려 68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숙박공유의 아이콘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슷한 기간 동안 255억 달러라는 상상하기 힘든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이 성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버가요, 100년 역사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를 넘어섰고요. 에어비앤비는 세계적인 체인인 힐튼 호텔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회사들은 자동차 한 대, 호텔방 하나 없이 이 모든 걸 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유 경제의 힘이었죠. 그리고 이건 그냥 연날에 잘 나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서 2025년이 되면 이 시장이 무려 3,35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거라고 해요. 하지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플랫폼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처음에 그 아름다운 약속과는 전혀 다른 아주 복잡하고 불편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초창기에 그 순수한 공유라는 개념이 거대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바뀌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노동자들은 착취당하고 기존 산업과는 여기저기서 충돌하고 세금 문제도 복잡해졌죠. 심지어 소비자 안전이나 인종차별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 그 아름답던 공유의 약속이 거대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현실과 부딪히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플랫폼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직원이 아니라 독립계약자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나 최저임금 같은 기본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는 수입에서 기름값, 차량 유지비 빼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다고까지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버가 택시업계와 크게 충돌했던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기존 산업 그리고 낡은 규제와의 갈등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런 법적 분쟁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에서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어비앤비에서 특정 인종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예약이 더 쉽게 거절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의 편견을 없애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더 키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여기에 안전 문제, 사고 났을 때 보험 책임 문제까지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공유 경제라는 꿈은 그냥 실패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그 멋진 아이디어를 다시 되살려낼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의 실마리 중 하나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즉 GDP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원을 쓰고 삶의 질을 높였느냐 하는 효용의 가치를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는 바로 신뢰입니다. 사용자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성공적인 공유 경제의 절대적인 기반은 신뢰라고 답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고 생판 남의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신뢰가 무너지면 공유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공유 경제를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시대에 맞는 똑똑한 제도를 만드는 거고요. 둘째, 우리 소비자들 스스로가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돈만 줬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래의 가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네, 공유 경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공유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바로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과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야말로 번영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름만 공유일 뿐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도구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다른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 서비스를 쓰는 소비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그리고 한 사회의 시민인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